오늘은 제가 속에 품고 살았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처음이기도 해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떨리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일에 파묻혀 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직장에서 엄청 바빴거든요. 야근도 잦았고요. 제 직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지만 중요한 직책에 있는 만큼 어깨에 짐이 많아 쉬는 날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던 남자들은 제가 누군지 알자마자 180도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바람에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 대해서 숨기고 살게 되었네요. 지금 만나는 남자는 이때까지 만났던 쓰레기들과는 다르게 정말 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준 남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알게 된 후부터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거든요. 심지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로부터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천생연분과 어떻게 인연이 닿았냐고요? 첫 만남도 꽤 영화 같았어요. 잠깐 친구 만나고 돌아가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엄청 천천히 가던 차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경미한 부상으로 끝났던 사고지만요. 아무튼 그날로 잠깐 돌아가자면 사고의 충격에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 한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설 수 있겠어요? 저 차 뭐예요? 사람 쳐놓고 그냥 가는 저 자식 뭐예요?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요. 저기 보도까지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부축해드릴게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저 자식 뭐야? CCTV 다 있는데 이런 짓을 한다고? 남자는 저를 부축하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서글서글한 호감형의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요즘 세상에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 만나기 꽤 힘든데 남자는 제가 진정이 될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뺏어서 죄송해요. 여기 근처에 병원이 어딘지 아시나요? 혼자 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걸을 수 있다고 해도 괜히 덧날 수도 있으니까 검사 받아보셔야죠. 여기 코너 돌면 바로 병원이에요. 지금 가실 거면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혼자 갈 수 있다니까요. 어디 가시는 길 같으신데 저 때문에 늦어질 필요 없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서 괜찮아요. 정 그러시면 병원만 모셔다 드리고 바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목격자 필요하면 저 불러요. 운전 저 따위라는 자식 잡아야죠. 그렇게 저를 병원까지 부축해준 남자는 떠나기 아쉬운 티를 팍팍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나온 거라서요. 이 근처에 회사가 있거든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드리고 싶어도 가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휴일인데 일하시는구나. 저는 괜찮아요. 혹시 검사 결과 잘못돼서 부르면 와줄 보호자도 근처에 있으니까요.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저 괜찮으시다면 명함 드려도 될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쁜 뜻으로 도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거랑 별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헤어지긴 아쉬워서 그래요. 연락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주고는 얼굴을 붉히며 후다닥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그와 연애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는 그동안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을 배워나가며 더 가까워졌고 어느새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곧 결혼할 사이이니 여기서는 예비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며칠 전 예비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양가의 소식을 전하러 갈 차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리 말씀드렸을 때부터 흔쾌히 허락하셔서 아무 걱정이 없었지만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살짝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저번에 한번 시어머니 예비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놓고 눈치 주거나 싫다는 티를 팍팍 내신 건 아니셨지만 저를 좋아하지도 않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한테 제 이런 걱정을 말하니
착각이야. 우리 엄마가 표현을 못하고 무뚝뚝하단 소리 많이 들어라면서 가볍게 넘기긴 했지만요. 지연아, 뭘 그렇게 굳어있어.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엄마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친해지면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불편하면 엄마랑 그렇게 안 가까워져도 돼. 혹시나 엄마가 반대해도 난 꼭 우리 지연이랑 결혼할 거니까. 오빠, 나 아무래도 어머님 반응이 너무 걱정돼. 저번에 만났을 때도 그렇고 영 날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게 보이시니까. 난 워낙 예민하니까 그런 거 잘 느껴지거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내가 꼭 며느리로 인정받게 하고 말 거야.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지. 반드시 엄마 마음에 들어야 할 필요 있어? 나는 자기가 나랑 결혼해도 엄마한테 잘하는 소리 절대 안 할 거야. 지금 자리도 예의상 말이 허락이지 거의 통보하러 가는 거잖아. 우리 둘이서 결정한 결혼이니까. 그렇다고 벌써 겁먹을 만큼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 적 없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냥 내 기분 탓일까? 어머님도 막 하대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연이는 예전부터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연이 옆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시댁이라고 불편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다니까. 혹시 엄마가 자기한테 선 넘으면 내가 옆에서 말려야지. 그게 내 역할이야. 진짜 우리 엄마 무례한 사람 전혀 아니야. 표현이 약간 서툴고 고향이 경상도 분이라 말이 세 보이는 것뿐이야. 그리고 혹시 결혼에 반대 의견 내셔도 상관없어. 난 지연이랑 결혼 꼭 할 거니까. 오빠가 저번에 결혼 이야기 꺼냈을 때는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니까 나 알아서 하라고 했거든. 그거 허락의 뜻이지 않을까? 반대하신 건 아니잖아. 그런 반응이신데 지금 찾아가도 되겠어? 그것도 과일만 들고? 오빠가 과일이면 충분하다 해서 그렇게만 준비했잖아. 아무래도 우리 가는 길에 백화점이라도 들려야 좋게 보시지 않을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가 큰 돈 썼잖아. 그리고 엄마도 만날 때마다 비싼 선물 받으면 부담스러워해. 내가 자기랑 같이 찾아간다고 전화하니까 오라고 하셨어. 미리 말해뒀거든. 나도 여자들이 시댁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봐서 알아. 내 여자친구만큼은 절대 그런 일 없게 할 테니까 자기가 그래도 불편하다면 결혼하고 나서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할 거야. 알겠지? 오늘은 명절 연휴이자 시어머님께 결혼 소식을 전하러 가는 당일이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더 긴장한 저를 예비 남편이 애써 안심시켜주네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야. 오늘 지연이도 같이 왔어. 우리 잠깐 들어가도 되지? 그래, 들어와 앉으면 된다. 네 애인까지 데려와서는 여기까지 무슨 일이냐? 할 말이 있어서 둘이 같이 왔지. 자기야, 들어가자.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곁눈질로 흘낏 보시고는 딱히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쭈뼛쭈뼛 들어가서 예비 남편을 따라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차를 내오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거실상에 둘러앉게 되었죠. 할 말이 있어서 왔다니 그게 대체 뭔데? 오늘 우리가 온 건 결혼한다는 소식 전하러 온 거야. 드디어 나 지연이한테 프로포즈했다. 지연이도 받아들였고 이제 우리 결혼 준비하면 될 것 같아. 결혼? 네가 진짜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이 여자랑? 네, 어머니. 오빠한테 며칠 전에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았거든요.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엄마, 저번에 내가 결혼 이야기 몇 번 꺼냈을 때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하라는 뜻이잖아. 내가 선택한 내 동반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다는 듯이 저를 흘겨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뭔가 이 자리가 좋게 끝날 리 없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지만 저는 그래도 예비 남편이 말한 대로 그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 여자랑 결혼한다고? 참, 아무리 그래도 그래, 이야기나 해봐라. 너희 앞으로 어쩔 계획인데? 결혼해도 아기는 당장은 계획 없고 지연이도 직장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아.
집은 둘이서 모아둔 돈도 꽤 되니까 전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집 사기로 했어.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는 이미 다 허락하셨어. 이 여자가 돈을 벌어 오긴 해? 결국 내 아들이 혼자 떠안게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지연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데 몸 아파도 쉬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야. 결혼하고 그만둘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내가 알아봤겠지. 그러지 말고 우리 믿어주면 안 돼? 현실이랑 결혼 생활은 성실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만큼 벌어오느냐가 중요하지. 네가 뭘 모르고 하는 말인 게 보인다. 그래서 어디 다니냐? 무슨 일 하는지나 말해봐라. 거기서 얼마 받고 일하는데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단 거냐? 갑자기 그렇게 시어머니의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옆에서 쩔쩔매는 예비 남편이 불쌍해서 모르는 척 대답해주기로 했죠. 물론 약간의 거짓말에 보태서요. 실수령 200 정도고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합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 사실 그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고 10년보다 훨씬 넘게 근무한 건 사실이었지만 저 사실 회사에서 꽤 직급이 높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버지 회사의 후계자라 불리곤 했으니까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최고 경영자, 즉 CEO이신 아버지 곁에서 경영과 실무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 다들 제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굳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 사회적 위치와 가족 배경을 알게 되면 만나던 남자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었기 때문이에요. 낙하산이라며 편하게 살아서 부럽다는 반응과 그리고 돌변하며 잘해주는 척해서 어떻게든 저를 뜯어먹으려는 늑대들의 반응이었죠. 결국 밝혀서 저에게 득이 되었던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10년 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절대 제 가족 배경과 회사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사회에서도 낙하산 듣지 않도록 아버지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아무튼 아무리 아버지 회사라고 해도 아직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가족 배경 득을 본 건 사실이니까 굳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싶지 않다는 게 제 심정이었어요. 예비 남편에게도 결혼 후에 천천히 공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께도 예비 남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고요. 한 달 월급이 200이라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산다는 거지? 그 나이에 그 돈밖에 못 벌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내 아들 석현이가 얼마나 벌어오는지 알고나 있냐? 엄마, 내가 괜찮다는데 자꾸 왜 이래? 자꾸 그러면 지연이 기분 상하잖아. 안 그래도 표정 굳어있는 거 안 보여? 너무 캐묻지 마.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고 해도 그것까지 대답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 그래,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지. 집안이라도 좋으면 됐다. 그러면 사돈네는 무슨 일 하시냐? 예비 남편의 만류에도 시어머니의 호구조사는 계속되었어요. 저는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는 것을 느끼며 꾸역꾸역 대답했네요. 물론 예비 남편에게 말한 대로 똑같이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시고 아버지께서는 그냥 회사 다니세요. 그냥 두 분 다 평범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나저나 아무리 결혼 이야기들이라 찾아뵙다고 해도 저도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시는 거 불편합니다. 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내가 그래도 석현이가 좋아하길래 둘이 만나는 거 가지고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결혼은 별개다. 어딜 그 돈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붙어먹으려고 하느냐? 주제도 모르고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말도 안 된다. 역시나 제 대답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으신 듯 보였던 시어머니께서는 반대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설마 월급 가지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내 여자친구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진짜 지연이 나랑 연애할 때도 내가 밥 사준다 해도 항상 더치페이 하는 여자야. 오히려 내가 엄청 얻어먹었지. 그리고 지연이 한 번도 나한테 뭐 사달라고 티낸 적도 없어. 엄마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여자 없어. 진짜 내 친구들도 다 잘 만났다고 한다니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서 그래. 그리고 돈 내가 잘 벌어오니까 괜찮아.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내가 애지중지 키워온 내 아들이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갈 뻔했구나. 자도 지네 엄마 보고 배워서 결국 시집 오면 식충이처럼 네 등골 빼먹고 살 거다. 난 내 아들이 당하는 꼴 못 본다. 어머님, 지금 저희 어머니가 식충이라는 말씀이세요? 자라온 집안을 보면 내 아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 눈에 보이니까 하는 말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일하는 척만 하다가 결혼하면 몸 편하게 지 남편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으려는 작정이겠지. 우리 아들 등골 휘어지게 번 돈으로. 이미 부모한테 그런 모습 보고 배웠으니 그것도 자 아빠 은퇴하면 그 부모까지 내 아들 한 명이 떠안는 꼴이 되게 뻔하다. 어디 커지네 집안이 잘난 우리 아들한테 붙어먹을 생각인가 본데 염치 없이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더냐? 뭔 급발진인지, 왜 혼자 판단하고 결론 내려서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엄마, 진짜 뭐 하는 거야? 거지라니. 거기다 식충이는 너무 심하잖아. 당장 지연이한테 사과해.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내 눈 뜨고 있을 때 난 내 아들이 구렁텅이로 걸어가는 꼴 눈 뜨고 못 본다. 정신 차리거라. 너 지금 저 불려우 같은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다. 그래도 저번에 배웠을 때는 표현을 못 하시는 거라고 믿었지. 이 정도까지 막장이신 분인지는 몰랐네요. 네, 그래도 오빠가 애쓰는 게 보여서 그래도 예의 지켜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저는 이만 할 말 없으니 일어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결혼은 없던 일로 할게요. 오빠도 들었지?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저를 보고 시어머니께서 혀를 쯧쯧하기 시작하네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저봐. 딱 못 배운 수준 알만하다. 가정교육도 지대로 못 받은 게 뻔하다. 어디서 이런 못 배운 여자를 데려왔느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발로 나가주니 아주 고맙네. 그대로 나가려 했더니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2번이나 모욕하시길래 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 올바르게 키우겠다고 엄청 노력하셨고 저한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이 귀하게 키우셨어요. 항상 친구같이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부모님이셨지만 그런 부모님이 엄해지실 때는 딱 한 가지 이유뿐이었어요. 제가 예의범절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였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속에 되새기면서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네요. 그럼 저희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모욕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참아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예의범절 정말 중요시하는 분이라 안타깝게도 예절 교육만큼은 정말 똑바로 받았거든요. 저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판단하고 막말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사람이 제 앞에서 예의를 논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전 할 말 없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거 봐. 지 나이 2배 되는 사람 앞에서 자격 운운하는 꼬락서니 봐. 얼마나 못 배웠는지 알만하다. 하늘이 우리 아들을 도왔구나. 하마터면 집안에 거지 같은 여자를 들여서 집안이 쫄딱 망하는 꼴을 눈앞에서 볼 뻔했구나. 그러고는 제가 선물로 포장해온 과일을 꺼내들어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마치 소금 뿌려 귀신 쫓아내듯이 말이에요. 얼른 나가라는 소리였지만 그 행동 때문에 이 치욕의 복수는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네요. 원하는 대로 순순히 눈앞에서 사라져주기에는 오기가 생겼달까요? 돈도 없어서 과일이나 가져온 거냐? 어른한테 인사하는 자리에 이런 거 가져오는 니네 집 수준 알만하다. 쓰레기 같은 거 필요 없다. 썩 가지고 나가거라. 지연아, 진짜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절대 인사하러 가자 소리 먼저 안 꺼냈어. 내가 진짜 자기랑 2번 다시 엄마한테 가잔 소리 안 할게. 이제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싶었는지 예비 남편도 제 팔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한껏 열이 오른 저는 시어머니 앉아 계신 앞에 다가가서 내려다보며 말했죠. 저야말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제는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오빠까지 어떻게 자라왔을지 의심되네요. 구렁텅이에서 구해진 건 오히려 저 같은데요? 저에 대해 아는 게 뭐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아까부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월급이랑 직업 말씀드렸다고 이렇게 사람을 막대하는 그런 교양 없는 사람들이랑은 처음부터 안 엮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반사적으로 저도 한 대 칠 뻔했지만 그 순간 저희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극강의 인내심으로 참았습니다. 그깟 돈 몇백만 원에 사람 차별하는 집안, 더러워서 제 발로 나가렵니다. 역시 사람은 나이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일로 잘 알았습니다. 엄마, 빨리 지연이한테 사과하라고. 그리고 자기도 엄마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무리 화나도 엄마한테 그 태도는 아니지. 역시 예비 남편까지 제가 몇 마디 했다고 저를 책망하기 시작하자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짜게 식어버렸네요. 이 결혼 파혼이 맞나 봅니다. 당장 네 집에서 한껏 열이 뻗쳐오른 듯 거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등장한 두 사람에 놀랐지만 무시하고 피해서 제 갈 길 가려던 순간 그 여자가 저를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네? 저를 아세요? 어머, 여기서 뵙다니. 저 기억 안 나시는구나. 회사에서 몇 번 뵀는데. 하긴 직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일일이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시겠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이거든요. 옆에는 제 남편이에요.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대접하게 해주세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젊은 여자는 저를 알아본 듯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일 없어요. 그나저나 우리 회사 사람이 이 집에 산다니. 이런 꼴 보여서 어쩐대요. 허탈하게 웃던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뒤집을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증인까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는 쉽죠. 사실을 알면 두 사람은 아마 배알 꼴려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엄마 나왔어. 예상대로 직원은 그 막대 먹은 시엄마의 딸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다시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아직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오만상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 미친 여자가 아직도 안 갔냐? 걷따라 저 여자 좀 쫓아내라. 니네 오빠가 뭔 거지 같은 여자를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와선 내가 안 말렸으면 집안 날아갈 뻔했지 뭐냐. 얼른 쫓아내라 저거. 꼴도 보기 싫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조심해. 오빠가 데려온다던 분이 이분이시라고? 진짜야? 집안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오빠 드디어 팔 잡힌 거거든?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능력 있다. 완전 축하해. 신우의 말에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알 리 없는 신우만 혼자 신나서 팔짝팔짝 뛸 뿐이었네요. 이사님이랑 한 가족이 된다니 진짜 나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이사님께서 완전 능력 있으신 분이시거든? 우리 회사 복지도 이사님께서 한마디 하신 덕분에 짱 좋아졌어. 우리 팀 동료들이 얼마나 이사님 존경하는데 나도 완전 존경해왔던 분이셔. 와,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능력 있다. 그럼 회장님께서 오빠 장인어른이 되시는 거야? 대박! 회장이라니, 이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모르는 척해. 오빠 미리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그렇게 누구냐고 물어도 꼭꼭 숨기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 인생에 이런 서프라이즈가 있을 줄이야. 오빠가 이사님이랑 결혼하면 우리 회사 회장님이 장인어른이 되시는 거잖아. 이사님, 진짜 저희 오빠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또 왜 그렇게 화내는 거야? 이 정도 성공하신 분 앞에서 화낼 일이 뭐 있다고. 이사님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왜 그래? 이걸 전달하는 걸 깜빡했네요. 원래 결혼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돈 보고 달려드는 거지의 식충이 같은 남자들이 많아서요. 아마 그런 남자들 저랑 결혼해서 집에서 놀고 먹으려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습니다. 힘없이 떨어진 명함을 주워든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실시간으로 하얗게 질리셨어요. 이게 사돈네 회사라고? 내 딸이 다니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당신네 아들 월급으로는 집에서 몸 편하게 놀고 먹고 못해요. 저도 큰돈 만져본 사람으로서 그 돈 받고 식충이 짓이나 하고 있을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사람 제대로 잘못 보셨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 직장 다니신다는 게 이 뜻이었어? 왜 숨겼어? 장인어른께서 내 동생 회사 회장님이시라고. 내가 숨긴 덕분에 니네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까 아주 다행이지. 이때까지 너랑 만난 세월이 아까워지네.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아직 부족한가 봐. 아무튼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로써 잘 알았으니 이제 볼 일 없어. 내가 누군지, 너랑 급이 안 맞는 사람인 건 잘 알았지? 어머님 막말하시는 거 옆에서 말리는 척만 하다가 대충 나올 생각이었나 본데 거기다 내 탓까지 추가해서 아주 꼴불견이었어. 아이고, 내가 회장님 따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아이고, 미리 알았으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미리 말해줬으면 아주 공주 대접하고 이런 일도 없었지 않냐. 아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아유, 내가 말이 헛나간 게 많았구나. 지연아,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그걸.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나 자기한테 그런 말도 안 했을 건데. 당연히 엄마 편 안 들고 무조건 자기 편 들었지. 저는 두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변명만 늘어놓는 태도에 어이가 다 털릴 지경이었죠. 차라리 깔아보고 소리 지르던 이전의 모습이 나았다고 생각될 정도로요. 중소기업 사무직에 월급 적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회장님 딸이면 공주 대접 받아야 하나요? 저 딱 이중적인 사람 질색이었거든요. 심지어 예비 남편마저 미리 말했으면 제 편을 들어줬을 거라고 말하니 정말 사람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란 게 이런 걸까요? 제 기분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말을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명조차 이해가 되지 않는 말투성이었지만요. 아유, 내가 그 구렁텅이라고 말한 건 요즘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니까 이렇게 귀인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말도 안 했지. 알아서 미리 모셨을 건데 말이야. 아유, 다 내 며느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내가 표현을 못해서 나쁘게 들렸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살다 보니까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대접받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 나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다니길 원해서 한 말이다. 맞아. 우리 엄마 진짜 표현 못하시거든. 속은 그게 아니었는데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뿐이야. 자기 화난 거 아니지? 내가 차에서도 표현 못한다고 미리 말해줬잖아. 아이고, 사돈 어른이 아주 성공하셨네. 거기에 사모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그 회장님이시라니. 그럼 회사 물려받는 거겠네. 우리 첫째 며느리가 아주 크게 될 인물이구나. 그리고 시애비 제사상에 올리라고 과일 가져온 거 다 안다. 아주 얼마나 잘 골라왔는지 색깔도 때깔이 빛나더라. 시애비 제사까지 생각해주고 첫째 아가 아주 속이 깊구나. 너는 어디서 이런 기인을 데려온 거냐? 저는 이제 제 정체를 밝혔고 할 말도 다 했으니 자리를 뜰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그 더러운 집을 나왔더니 예비 남편이 쫄래쫄래 뒤따라와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연아, 결혼 그대로 할 거지. 내가 엄마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 엄마가 반대해도 나는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물론 우리 엄마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한 건 맞지만 진짜 내가 엄마랑 와서 제대로 사과할게. 나라도 기분 엄청 나빴을 것 같아. 결혼? 너 같으면 이 난리를 쳐놓고 결혼하고 싶겠어? 나는 말야, 돈 가지고 태도 달라지는 집안 딱 질색이라서 내가 내 팔자 꼴 뻔했네. 그러니까 나한테라도 미리 귀뜸해줬으면 이런 일 없잖아. 우리 엄마가 가난하게 살아와서 그래. 엄마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고된 일 하면서 빗물 새는 집에서 쥐랑 같이 살았다더라. 그래서 나만은 가난하게 안 키우려고 평생을 노력하신 거 알잖아.
진짜 힘들게 일해서 나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일한 게 우리 엄마야. 그러니까 돈과 능력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거지. 절대 자기가 싫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인생 경험 말하면서 자극받으라고 한 거야. 말이 좀 심했던 거 미안해. 돈을 좋아하든 말든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거든? 대신 사람 사이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어.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 한다고. 적어도 인간이라면. 특히 내 상황을 미리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다는 사람이랑은 조금이라도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 나는 지연이 너 돈 없는 줄 알고도 진짜 잘해줬잖아. 내가 장인어른 앞에서도 진짜 예의 바르게 최선을 다한 거 기억 안 나? 난 절대 너 배경을 보고 만난 게 아닌 거 알잖아. 직장 이야기 안 해도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들어줄 가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다나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것부터 미리 말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는 것까지 하나하나 이미 가슴에 박힌 지 오래거든요. 한 번 뱉은 말은 이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파혼 의사를 계속 전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에 신우는 회사에서 절 마주칠 때마다 눈을 피하더니 자진 퇴사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자신의 엄마가 저한테 한 짓을 알아버린 거겠죠. 저는 애써 그 수모를 잊으려고 노력하며 일에 집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제 위치도 그렇고 아버지 이름이 달려있으니 절대 일을 게을리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잊고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상대로 두 사람은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간단하게 커피를 마시며 회사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비 한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마칠 때 되면 엘리베이터에 줄이 많이 밀려서 좀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게 회사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났나 싶어 다가가 보니 그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이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온 걸까요? 회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예비 남편이 저를 발견한 듯 다가오려 하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지연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엄마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우리 엄청 걱정했잖아. 그의 경비원은 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이사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저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회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신뢰를 범했네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쫓아내요. 지연아, 미안해. 진짜 이러지 마.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우리 앞으로 결혼하고 행복할 일만 남았잖아.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1억이야? 용서만 해주면 평생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한다. 사는 데를 몰라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회사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미안하다. 정말 우리 석현이를 위한다고 한 행동에 널 너무 상처 입혔구나.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얼굴 보기 싫다면 평생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그러니 석현이랑 결혼만은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심지어 시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본 예비 남편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죠. 저는 당황한 듯 서 있는 경비원을 재촉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우리 끝나는 거 말이 안 돼. 엄마 용서해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나랑 둘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난 절대 너 못 잊어. 자기도 나 사랑하잖아. 뭐 하는 거예요? 어서 끌어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소란이에요? 못 배운 티 여기까지 내지 말고 얼른 나가라고. 이게 무슨 민폐야, 원. 두 사람은 끝까지 안 나가려고 버텼지만 3명의 건장한 경비원에게 질질 끌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라도 엎어줬으면 속이 시원했겠지만 보는 눈이 많아 그러지도 못했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그 집안의 관계는 완전 끝이 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말까지 아주 영화 한 편 찍은 기분이었지만 속은 아주 후련했죠.
역시나 그 사람도 이때까지 제가 만났던 사람이랑 별다를 바 없는 쓰레기였다는 걸 결혼 전에 알아서 정말 다행이죠. 역시 사람 보는 눈은 평생 키워나가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은 완전히 그 사람들을 잊고 살았어요. 가끔씩 자려고 누우면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화가 치밀곤 했지만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을 거 없는 기억 떠올려서 뭐 하겠어요? 인생 경험했다 치고 넘겨야죠. 정확히 3년 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으로부터는 며칠 전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오랜만에 쉬는 날, 저는 집 근처 국밥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국밥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었지만 갑자기 그날따라 당기더라고요. 작은 식당이어서인지 점심시간이 지났어서 그런지 식당에는 손님 한 팀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주문하고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누군가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져서 밥이 나왔나 보다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세상에 그 전남친의 엄마가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절 깔아보고 평생 겪을 모욕을 다 줬던 그 시어머니라고 불렀던 인간이요.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란 전남친 엄마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음식이 다 엎어지고 국물이 사방에 다 튀어버리고야 만 거죠. 이내 화난 듯이 나타난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 있던 손님들한테 사과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저거 뭐 하는 거야? 음식 하나 똑바로 못 날라. 손님분들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 아줌마는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장이 소리치자 쫄아서는 연신 손님들과 사장에게 사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쭈그려 앉아 깨진 접시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빠르게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사장에게 괜찮다고 하고는 자리를 뜰 생각이었어요. 제가 가방을 챙기는 것이 보였는지 그 아줌마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발 자기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요.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손을 잡은 상태로 말이에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몸이 성치 않아 실수했구나. 무거운 거 들면 자꾸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다친 데는 없냐? 그동안 연락 한 통도 안 하고 어찌나 널 만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화는 좀 풀렸냐?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아줌마, 저거 치우라니까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잘리고 싶어? 갈 곳 없다고 사정사정하길래 봐줬더니 일 똑바로 안 해? 진짜 쓸모없는 아줌마네. 당장 나가고 싶어? 사장이 호통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쏟아진 음식들을 닦느라 바빠 보였지만요. 아마 사장의 태도를 보니 한두 번 저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그 콧대 높던 시어머니가 왜 이런 데 있나 궁금해져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저보고 월급 200으로 뭘 먹고 사냐고 무시하던 여자였잖아요. 그 잘나신 아드님은 어디 가고 여기 있는 거지? 이런 데서 일하면 얼마 받아요? 최저시급 겨우 받나? 그 성질 부리던 거 다 어디 가고 기가 많이 죽었네요. 지연아, 널 많이 찾았다. 그 망할 아들놈이 애미 버리고 망할 도박에 빠져서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그 자식이 업자한테 애미 이름도 팔았는지 나보고 돈 갚으라고 찾아오는 걸 어쩌냐. 항상 네 생각이 많이 나더라. 너 그렇게 보내고 내가 얼마나 알았는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저 그 말 듣는데 완전히 통쾌해서 팔짝팔짝 뛰고 싶었거든요. 하늘이 진짜 제 편인가 봐요. 도박까지 손댄 남자라니. 거기다 자기 엄마까지 버리고 도망갔다니. 이 여자가 저를 왜 찾았는진 뻔했어요. 돈 필요하고 자기 아쉬운 상황에 부닥치니까 이제 저부터 생각났던 거겠죠? 잘 됐네요. 그렇게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남의 자식 귀한 거 모르더니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저 아직도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진짜 본인이 그렇게 무시하고 깔아보던 삶을 사는 기분이 어때요? 저는 바닥을 청소하는 아줌마 손을 발로 꾹 밟아버렸어요. 마치 실수인 척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아줌마 오랜만에 마주치니까 제가 뺨을 맞고도 아무것도 못했던 과거의 순간이 떠오르지 뭐예요. 그 더러운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그렇게 행동해버렸네요. 하이힐 신고 있어서 꽤 아팠을 텐데 사장 눈치가 보이는지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꾹 참더라고요. 그러길래 마음 놓고 한 번 더 꾹꾹 밟아줬죠. 그랬더니 약간 속이 시원해지긴 하더라고요. 더 밟아주고 깽판 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의 사업장에서 더 이상의 드라마는 찍고 싶지 않아 뒤돌아 나와버렸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마주치고 나서라 그런지 요즘 따라 자주 그 시절의 기억이 나길래 여러분께 털어놓게 된 거예요. 저는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듣는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속이 시원한 사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네요.